글로벌 투자를 이끄는 글로벌 ETF 트렌드입니다. 올해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을 꼽으라면 서학개미들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기업 테슬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머스크 CEO의 정치적 이슈부터 파격적인 1조 달러 보상안을 비롯한 이슈들과 함께 롤러코스터 같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테슬라는 이제 단순한 전기차 회사를 넘어 자율주행, 로봇 같은 피지컬 AI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죠. 테슬라의 성장성은 놓치고 싶지 않지만 주가 변동성이 커서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셨다면 오늘 이 시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연 하나자산운용 ETF 컨설팅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서학개미들의 애증의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와 관련한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 둔화, 머스크의 각종 발언과 행보, 정치적인 이슈까지 겹치면서 주가 변동성이 컸잖아요. 테슬라라고 하면은 워낙에도 변동성 큰 기업이다라고 알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많은데 올해 좀 테슬라 주가 흐름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테슬라의 올해 주가 수익률은 12월 5일 종가 기준 13%로 S&P 500 대비 4%포인트 부진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올해 주가 흐름 차트를 보시면 CEO의 정치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상반기에 주가가 출렁였다가 하반기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일론 머스크가 다지수장을 맡으면서 테슬라 불매운동 등 파장이 있었고 나중에는 또 트럼프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공개 비방전까지 이어지면서 노이즈가 계속되었습니다. CEO의 정치적 행보로 훼손되었던 주주 가치는 하반기에 자율주행, 로봇 관련 긍정적인 뉴스로 회복되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테슬라가 1조 달러 CEO 보상안을 머스크에게 제안을 했고 이에 머스크가 주식 매입으로 화답을 하면서 CEO 리스크가 좀 해소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신 차트를 보니까 변동성이 더 와닿는 것 같은데요. 올해 테슬라를 둘러싼 이슈 중 가장 주목받은 부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머스크의 1조 달러 보상안이었습니다. 주주총회 재표결을 둘러싸고 논란도 많았고 정말 시장의 관심도 컸는데요. 보상안의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 좀 주목을 해야 할지까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보상안의 구조를 보시면 이번 보상안은 총 12개 구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구간에서 시가총액 목표와 운용성과 목표 중 한 가지씩을 충족해야 보통주 1%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12개 구간을 모두 달성하면 총 1조 달러 가치의 지분 12%를 받게 되는 거고요. 네. 보상 패키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도전적인 요구 조건이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우선 첫 번째 시총 목표인 2조 달러는 12월 5일 기준 시총 1.5조 달러 대비 약 30% 상승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지만 최종 목표인 8.5조 달러를 10년 내에 달성하려면 연평균 약 20%의 주가 상승이 요구됩니다. 시가총액 목표와 함께 요구되는 운용성과 목표를 봐도 기준치가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가령 현재 누적 차량 인도 대수가 800만 대인데 2천만 대를 달성해야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현재 누적 인도량의 1.5배를 인도하는 것은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치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테슬라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머스크가 이에 합의를 했고 9월에는 10억 달러 규모의 테슬라 주식을 직접 매입을 했습니다.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산 게 2020년 1,000만 달러 매입 이후 처음인데다가 이번 거래가 금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건 결국 향후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그의 확신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고 회사의 성장성에 대해 CEO가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머스크의 자신감이 느껴지는 매입 규모인 것 같습니다. 머스크가 보상을 받으려면 확실히 좀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여러 사업 부문에서 상당한 성장을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 각 사업 부문별로 봤을 때 현재 좀 어디까지 왔는지 위치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전기차 같은 경우엔 미국 IRA 정책 기반의 연방세액 공제가 9월 말에 종료된 여파가 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고요. FSD는 중국과 유럽 등의 지역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규제기관들의 승인 획득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현재 12% 수준인 유료 FSD 가입률이 확대되는 그림을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 투자 관점에서는 향후 주목해야 하는 게 옵티머스와 로보택시 사업이라 네.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로봇 관련해서는 최근 미국 정부가 로봇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행정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두 가지 측면에서 로봇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울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우선 트럼프 정부가 추구하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에 로봇이 중심이 된다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고 네. 여기에 이 미중 패권 전쟁에서 현재 로봇과 관련해서 공격적인 지능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에게 밀릴 수 없다라는 위기의식도 좀 깔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IB에서 2030년에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6조 원까지 성장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언론 보도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발동이 내년에 이루어진다면 성장 전망이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슬라는 내년 1분기에 옵티머스 3세대를 공개하고 100만 대 생산 체계 구축을 목표하고 있는 만큼 네. 내년에는 이 정부 정책과 더불어서 로봇 관련 모멘텀이 좀 강하게 작용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 못지않게 로봇택시의 성장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로봇택시는 2033년까지 150배 성장해서 6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시장인데 이런 고성장 시장에 테슬라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내년에 좀 기대의 요소들이 있다는 점을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현재는 텍사스 주 내 오스틴과 캘리포니아 주 내 베이에리아 지역에서만 운영 중입니다. 올해 6월 로보택시 운행을 시작한 오스틴 지역에서는 운영 반경을 지금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안전요원이 탑승 중이지만 연말까지 안전요원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네바다, 아리조나 주에서 자율주행 시험 운행 허가 획득 소식이 알려진 상황이라 로보택시 운영 가능 지역이 추가되는 것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 2분기에 사이버캡 생산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과 함께 26년 테슬라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는 전기차를 넘어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보택시 같은 피지컬 AI 기업으로 재평가받고 있는 거를 보면 정말 많은 걸 하고 있는 기업이다. 하지만 그 성과가 좀 가시화될 때까지 주가의 변동성은 좀 불가피해 보이는 것도 있는데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공유하고 싶지만 당장의 극심한 변동성은 조금 피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조금 보수적인 투자자시나 아니면 은퇴하신 분들께는 어떤 투자법이 유효할지 궁금하거든요. 네. 테슬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높은 주가 변동성을 체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차트를 보시면 실제로 테슬라의 주가 변동성은 엔비디아나 메타보다 높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큽니다. 따라서 변동성을 감내하기 힘든 투자자분들께서는 주식을 100% 들고 버티는 전략보다는 이 높은 변동성을 현금 흐름으로 치환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 주가가 튈 때 발생하는 높은 옵션 프리미엄을 수취해서 매달 배당을 받고 자산의 일부는 안전한 채권에 배분해서 하락장을 방어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면 테슬라의 AI 성장에 참여하면서도 매일 등락에 좌우되지 않는 상대적으로 마음 편한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네, 테슬라 커버드콜 전략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보이시는 상품이 또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커버드콜 전략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네. 테슬라 커버드콜 상품 하면 많이들 떠올리시는 상품이 테슬리, TSLY일 텐데요. TSLY는 테슬라 실제 주식을 직접 편입하기보다는 네. 테슬라 옵션을 조합해서 주가 움직임을 추종하는 합성 전략에 가깝고요. 채권도 미국 단기채 위주로 구성해서 안정성을 보완하는 구조입니다. 이와 비교해서 최근 상장된 플러스 테슬라 위클리 커버드콜 채권 혼합 ETF는 구조가 조금 더 직관적인 편입니다. 이 상품은 테슬라 실제 주식 30%와 한국 국고채 3년물 70%로 구성된 채권 혼합형 ETF고요. 네.
테슬라는 미국을 대표하는 성장주인 만큼 상승 구간의 기회를 포기하면서 배당 수익만 추구하기에는 좀 아쉬운 그쵸. 종목이죠. 그래서 오를 때 크게 오르는 종목이란 특성에 맞춰서 주간 ATM 콜옵션을 활용하는 전략을 쓰고요. ETF가 보유한 테슬라 주식의 50%만 콜옵션을 고정으로 매도하고 나머지 50%는 옵션을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합니다. 매도하지 않고 남은 50%는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테슬라 특유의 큰 상승 구간에서 상승 과실을 일부 가져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옵션 매도 비중이 줄어든 만큼 분배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게 만기가 짧은 주간 옵션을 매주 매도함으로써 프리미엄 수치 빈도를 월간 옵션 대비 크게 높였습니다. 덕분에 50%만 매도하고도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의 월배당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또 상장된 플러스 테슬라 위클리 커버드콜 채권 혼합 ETF 성장성과 함께 월배당까지 챙겨갈 수 있는 상품이니만큼 주목해보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사실 하락할 때 하방 변동성이 좀 만만치 않은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에겐 조금 부담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우려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금 보완을 하셨을지? 네네. 플러스 테슬라 위클리 커버드콜은 채권 혼합형이기 때문에 테슬라에 100% 투자하는 것보다 변동성을 훨씬 낮추는 네. 효과를 누리실 수 있고요. 또한 채권 혼합형 구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어서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까지 편입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와 확실히 채권을 혼합해서 안정성까지 보완한 상품이니만큼 연금 계좌에서 투자 전략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에 대해 비중 하향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미래의 가치는 인정하지만 밸류가 너무 높다라는 평가인데요. 이와 함께 테슬라 주가 3% 넘게 또 급락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네.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논란은 끊이지 않는 이슈인데요. 이로 인해서 또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요. 근데 결국 이러한 밸류에이션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재료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 정부가 로봇 산업 육성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네. 또 내년 사이버캡 양산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 모멘텀을 계속해서 불을 지필 수 있는 재료들이 지금 대기 중이다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로 인해 테슬라의 성장 기대감이 유지되면서 주가 상승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밸류 논란에 대한 해소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테슬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열려있는 기업이다라고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테슬라와 관련해서 우리 투자자분들 어떤 투자 전략 유효한지 ETF 투자 전략 함께 알아봤습니다. 세계를 잇는 투자 글로벌 ETF 트렌드로 쉽고 안전하게 오늘 글로벌 ETF 트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